14번 어느 지역 신생아의 출생 시 몸무게 X가 확률 변수가 X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 지금 다음과 같은 식을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있대. 식을 한번 살펴봤더니 3.4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2분의 1이네.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딱 2분의 1이면 전체 넓이의 반이죠. 그러니까 이 3.4라는 것이 평균이라는 것을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을 봤더니 3.9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더했더니 1이래. 자, 우리가 둘 다 작거나 같다잖아, 지금. 이렇게 보면 조금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렇게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Z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평균이 0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 하고 넓이가 똑같은 것은 그놈의 대칭되는 점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을 때겠죠.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K가 이쪽에 있어. 그럼 K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K를 한번 잡아보시면 이 마이너스 K를 잡아보시면 얘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넓이가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Z가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꾸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자, 그러면 Z가 정규 분포를 다시 하나 그려놓고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누군가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넓이의 합이 1이 되려면 얘를 표준화했을 때 그때의 이 값이 뭘로 바뀌어야 될까? 1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X가 3.9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표준화를 하시면 Z가 3.9에서 평균을 빼. 그런데 평균이 얼마죠? 여기 지금 평균을 우리가 먼저 봐놨죠? 3.4를 빼고 얘를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눈 이 값이 1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자가 현재 0.5니까 분모인 시그마도 0.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 상태에서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역 신생아 중에서 이미 추출한 25명, n이 25구나. 그랬을 때 그 몸무게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이 x바가 3.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이 x바라는 것은 이제 다 나왔죠?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죠? 평균은 3.4죠. 그 다음에 분산이 뭐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0.5의 제곱, 0.5의 제곱을 25로 나눈 겁니다. 근데 25는 5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 값이 뭐죠? 이 값은 0.5를 5로 나눴어. 그러니까 0.1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P X바가 3.5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표준화를 하시면 Z는 3.55에서 평균 3.4를 빼시고 얘를 누구로 나누죠? 이놈의 표준 편차 0.1로 나누죠. 그러면 이 위에가 0.15니까 이 값이 얼마죠? 1.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0이고 여기 1.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를 구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구하죠? 0.5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빼시면 되죠. 이만큼의 넓이는 지금 표에 나와있죠. 0.433이구나.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0.0668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15번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놈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식을 줬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분모가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도 0으로 가야지만 수렴합니다. 그래서 g-2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g-2가 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g-2를 쓰셔도 상관이 없지. 그러면 이놈의 의미가 뭐지? 이놈의 의미가 g'-2죠. g'-2 이 값이 b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x가 지금 다음과 같이 줬죠. ln a분의 secant x 플러스 tangent x. 그런데 문제에서 g-2가 0이기 때문에 fx하고 서로 역함수 관계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0가 마이너스 2다. 정역하고 치역을 바꿔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여기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집어넣어 보시면 ln에 a분의 자,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죠. 코사인 0이 1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1입니다. 탄젠트 0은 얼마죠? 0이죠. 그래서 ln a분의 1이 됩니다. 이 값이 0이 마이너스 2가 된대. 그러니까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a분의 1이구나. 둘 다 역수를 취하시면 a라는 것이 2의 제곱이구나 해서 a 값이 일단 하나 나옵니다. 자, 그리고 g'-2가 b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g'-2라는 것이 뭐죠? 누구하고 똑같지? f'0분의 1하고 똑같죠. 자, g-2가 0이고 f0이 마이너스 2니까 g'-2는 f'0분의 1하고 똑같단 말이지. 그러면 이 fx를 미분해서 0을 집어넣은 값의 역수가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분을 해볼게. f'x 그러면 얘는 a분의 a 대신에 2의 제곱을 바로 쓰겠습니다. 2의 제곱분의 secant x 플러스 tangent x 이놈분의 자, 얘를 미분하는 거죠.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2의 제곱분의 secant x 미분하면 얼마죠? 뭐가 되죠? secant x tangent x 플러스 tangent x 미분하시면 secant 제곱 x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볼 겁니다. 0을 집어넣으시면 자, 2의 제곱은 약분이 되고 0 집어넣으면 얘는 1이고 얘는 0이죠. 그러니까 그냥 1분의 0을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되고 0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되죠. 1. f'0가 1이구나. 그래서 이 값이 1이구나. 즉 b 값이 1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a 값하고 b 값을 다 구해놨기 때문에 a, b 둘의 곱은 2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16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축 위의 점 pn과 곡선 y는 루트 3x 위의 점 qn이 있다. 선분 OPN하고 OPN 이 녀석이죠. OPN하고 PNQN이 서로 수직이다. 그리고 OQN하고 QN, PN 플러스 1 얘도 수직이네. 그랬을 때 P1의 좌표가 1,0이고 OPN 플러스 1 QN OPN 플러스 1 QN이니까 어떤 삼각형이냐면 이 삼각형을 의미하는 거죠. 이놈의 넓이 AN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쭉 읽어봅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N의 좌표를 AN, 0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얘가 AN, 0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얘는 그러면 AN 플러스 1, 0이 되겠죠. 그리고 QN의 좌표는 뭐죠? QN의 좌표는
x좌표는 an일 거고 y의 좌표가 루트 3 an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OP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OPN에다가 PN 플러스 1을 더한 거다. 즉 OPN에다가 PN 플러스 1을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삼각형 OPN/QN과 QN 플러스 1이 닮음이다.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OPN/QN 이 삼각형하고 그리고 QN 플러스 1 이 삼각형. 얘는 너희들이 많이 봤던 삼각형이죠? 어떤 삼각형이냐면 여기가 직각이고 마찬가지 여기도 직각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각을 X, 이 각을 점각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X 더하기 점이 90도죠? 그럼 당연히 얘도 X가 될 수밖에 없고 얘가 X이기 때문에 여기도 직각이니까 얘는 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전체 큰 삼각형이 다 닮은 삼각형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뭐였냐면 이 녀석의 제곱이 얘 곱하기 얘다 라는 거 하고 또 얘의 제곱이 얘 곱하기 얘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이거 잘못했네. 다시 얘 곱하기 얘다 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 또 누구도 있었냐면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이것도 있었죠. 그리고 넓이 공식도 있었죠. 얘를 밑변, 얘를 높이. 그러니까 얘 곱하기 2분의 1 한 거나 얘를 밑변, 얘를 높이라고 해서 넓이를 구한 거랑 똑같으니까 둘의 곱이 같다. 뭐 이런 식도 있었죠. 자, 그래서 좀 봅시다 더. 닮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OPN하고 PNQN 이렇게 주어졌어. 자, 이렇게 지금 대응점들을 맞춰준 겁니다, 얘가. 그러니까 OPN하고 닮은 게 QNPN이죠. 그리고 PNQN하고 닮은 게 대응되는 변이 PN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얘네들을 곱하시면 PNQN의 제곱이고 얘 곱하기 얘하고 같다. 아까 어떤 식이었냐면 여기에서 초록색으로 했던 거. 이 녀석의 제곱이 얘 곱하기 얘다. 이걸 말한 거죠, 지금. 자, 그래서 현재 이 길이가 뭐죠? 이 길이? 이 길이가 루트 3an이죠. 그래서 얘를 제곱한 것이 즉 3an이 얘 곱하기 잘 안 보이네. 얘 곱하기 얘다. 좀 지우고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제곱이 얘 곱하기 얘다. 이런 얘기죠. 이 길이는 an이 될 거고 지금 요 길이는 뭐죠? 요 길이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되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얘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an은 0이 아니니까 양수니까 약분해 주시면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지. an 플러스 1 빼기 an이 항상 3이구나. 이게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을 의미하죠. 자, 이 길이가 3이란 얘기지 지금. 등차 수열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3이고 등차 수열을 의미한다고 PN 플러스 1의 길이가 3이고 따라서 OPN 플러스 1 QN의 넓이 AN은 뭐냐? 밑변이 뭐죠? A의 N 플러스 1이죠. 곱하기 높이가 뭐지? 루트 3AN이 되겠죠? 곱하기 2분의 1 이게 넓이입니다. 자,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은 뭐야? 우리가 초항도 주어져 있죠. 어디 주어져 있냐면 여기 P1의 좌표가 1,0이라는 거. 얘가 A1이죠? 초항이 1이고 공차가 3이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AN이 뭐지?
공차가 3이니까 n의 개수가 3일 거고 여기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a의 n 플러스 1은 여기 n에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니까 3n 플러스 1이 될 거고 곱하기 루트 여기 an에다가 3배 한 거 9n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에 들어갈 게 뭐죠? 3n 플러스 1이구나. 자, 얘가 p고 가에 들어갈 내용이 나에 들어갈 내용이 얘가 fn이래. 그러니까 p 값이 얼마? 3이고 f8은 여기다가 8을 집어넣은 거니까 8, 3, 24에 25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거는 그대로 따라가시기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17번 어느 고등학교에는 5개의 과학 동아리와 2개의 수학 동아리 A, B가 있다. 동아리 학술 발표회에서 이 7개 동아리가 모두 발표하도록 발표 순서를 임의로 정할 때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가 중요한 얘기죠. 두 수학 동아리의 발표 사이에는 2개의 과학 동아리만이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질 확률. 즉, 자, 수학 동아리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 이렇거나 또는 두 수학 동아리의 발표 사이에 2개의 과학 동아리만이 발표하는 순서일 확률이죠. 또는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 법칙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합의 법칙을 사용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죠. 둘이 동시에 발생할 때. 그때는 우리가 확률을 2번 세기 때문에 한 번은 빼주셔야 맞는 거지. 자,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 A가 B보다 먼저 할 확률에다가 더하기 A하고 B 사이, A와 B 사이 과학 동아리가 딱 2개만 들어올 때 여기에서 빼야 됩니다. A가 B보다 먼저 오면서 A와 B 사이에 과학 동아리가 2개만 들어올 때를 빼시면 되겠죠. 자, 먼저 A가 B보다 먼저 올 확률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자, 모든 경우는 A가 B보다 먼저 오거나 B가 A보다 먼저 오겠죠.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확률은 사실 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A가 B보다 먼저 올 확률 2분의 1이죠. 거기다가 더 할 겁니다. A하고 B 사이에 과학 동아리 2개만 들어와야 돼. 자, 그러면 전체 순서 배치는 뭐냐면 7팩토리얼이죠. 7개니까. 그런데 A하고 B 사이에 이렇게 2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과학 동아리 5개 중에 2개의 동아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안에서 순서 배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5개의 동아리 중에 2개의 동아리를 선택을 해서 순서 배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이 A하고 B도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2. 그럼 이제 얘네들은 한 몸으로 다니는 거야. 한 몸으로. 뭔가 사람 얼굴처럼 지금 됐는데 한 몸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과학 동아리가 3개가 더 있죠. 그럼 얘네들의 순서 배치 4팩토리얼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쉽게 생각하면 얘가 둘 사이에 과학 동아리 2개만 들어오는 경우야. 이 경우 안에 A가 B보다 이렇게 앞에 올 수가 있을 거고 B가 더 앞에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놈의 딱 절반이 이 확률이 되겠죠. 이 확률의 딱 절반이 A가 B보다 먼저 오면서 A하고 B 사이에 과학 2개만 오는 확률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7팩 5P 2 곱하기 4팩인데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해봅시다.
자, 얘는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7팩하고 4팩을 나누시면 7, 6, 5만 남죠? 그리고 이 5p라는 것이 5 곱하기 4니까 5도 하나 약분될 거고, 자, 2 하나 약분하시면 여기 3이죠. 자, 21분의 4가 되는구나. 21분의 4다. 여기서 빼야 된다. 뭘 빼? 요놈의 절반. 21분의 2를 뺀다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21분의 2가 되겠죠? 통분하시면 42분의 21 더하기 4. 그래서 42분의 2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18번 함수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냥 0이고 0보다 클 때는 뭐 ln 1 플러스 x 4제곱의 전체 10제곱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놈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를 또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ft, f1-t입니다. 얘네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ft와 f의 1-t라는 놈을 좀 생각해 볼 텐데, 이 t 값하고 1-t 값을 더하시면 t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이죠. t하고 1-t하고 둘을 더하시면 항상 1이고, 얘를 2로 나누면 t 값에 관계없이 항상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ft라는 함수와 f1-t라는 함수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t에다가 3을 집어넣은 값, t에다 3 집어넣으면 f3이죠. 그럼 내가 여기 t에다가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게. 그럼 얘도 f3이죠. 그러니까 여기 t에다가 3 집어넣은 거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게 항상 함수값이 같죠. 3하고 마이너스 2는 둘이 더해보시면 1이고 2로 나누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대칭이 되는 어떤 정역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항상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fx라는 놈의 그래프를 대략 한번 살펴보신다면, fx는 자, 좌표축을 그려놓고 그냥 여기를 t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전부 다 0입니다. 0. 그리고 0보다 클 때, 자,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ln 1이니까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연속인 함수가 될 거고,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함수값도 커질 수밖에 없죠. 계속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로그 값도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뭔진 잘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될 겁니다. 그쵸? 이게 ft. 자, 그러면 f의 1-t는 뭔진 모르겠지만 이 2분의 1의 대칭으로 그려지겠구나. 그래서 이쯤에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1 오른쪽은 다 0일 거고, 그래프를 좀 예쁘게 이쯤을 지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게 f의 1-t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두 함수를 곱해놨습니다. 지금 곱하면 어떤 함수가 될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0보다 작을 때는 이 ft가 0이기 때문에 둘이 곱해도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둘이 곱한 함수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1보다 클 때도 f의 1-t가 0이기 때문에 계속 0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ft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이때의 함수값이 ln 2의 10제곱이 됩니다. ln 2의 10제곱. 그런데 이 ln 2라는 것은 ln 2보다 작죠. 얘가 1이니까 1보다 작구나. 1보다 작은 놈의 10제곱도 1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0하고 1 사이에서는 이 ft가 전부 다 1보다 작아. 그럼 당연히 f의 1-t도 0하고 1 사이에서는 1보다 전부 다 작겠죠. 그래서 이제 두 함수를 곱해 볼 건데, 곱하시면 0보다 작을 때하고 1보다 클 때는 다 0일 거고, 자, 이 값에다가 이 값을 곱할 겁니다. 그러면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보다 낮은 쪽에 찍힐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낮은 쪽에. 자, 그리고 여기는 둘 다 1보다 작다고. 두 값이 같지만 두 값을 곱하시면 더 작아질 수밖에 없죠. 만약 예를 들어서 0.2라는 값이 있었어. 또 다른 하나도 0.2야. 그럼 얘는 0.04. 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조금 높게 찍었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이거보다 밑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될 겁니다. 자, 이 함수가 f의 t 곱하기 f의 1-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모든 실수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0이냐. 그러니까 여기 x에다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집어넣을 겁니다.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값 또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값을 보시면 항상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 뭐냐면 여기 x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 즉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이니까 이 값을 얘기를 하겠지. 자, 그리고 g의 2분의 1이라는 것은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은 거니까 0부터 2분의 1까지 요 넓이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얘는 2분의 1에서 대칭으로 함수가 그려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2배를 하시면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 G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G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다가 누군가를 집어넣었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을까? 자, 보시면 0부터 여기 1까지 적분했을 때 G1 0부터 1까지 ft에 f1-t를 적분을 하시면 그게 그냥 이 넓이가 나오죠. 이 넓이를 뭐 s라고 한다면 그냥 s가 나옵니다. 자,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시면 여기가 2인데 그 다음부터는 넓이가 없죠. 그러니까 또 s가 나오지. 그러니까 계속 s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g1이라는 것은 gx라는 것은 s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s가 최대값입니다. 그런데 이 s라는 놈은 1보다는 무조건 작죠. 왜? 이 값이 1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놈은 뭐 이쯤에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가 1이죠. 그거보다는 당연히 s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값은 절대로 1보다는 크거나 같아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 a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여기서는 이 대칭이라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대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19번 x가 1, 2, 3, 4를 갖고 있는 집합이고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15개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을 뽑아서 임의로 일렬로 나열을 하고 나열된 순서대로 A, B, C라고 하자. 그런데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야 되냐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전체 집합이 있겠죠. 전체 집합은 여기서는 X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임의의 서로 다른 세 부분 집합을 뽑아서 임의로 일렬로 나열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15개 중에서 우리가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15P3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서 공집합이 아니어야 하고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적어도 하나의 원소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A가 공집합이 아니죠. 그리고 A하고 B가 서로 다른 집합이려면 여기에도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하고 C도 다른 집합이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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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또는 여기에 하나, 하나, 여기에 2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여기에 하나, 여기에 2개, 여기에 하나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2개, 여기 하나, 하나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파란 색깔부터, 자,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오는 방법은 그냥 이 4개의 구역에다가 하나하나를 순서 배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4팩토리얼이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초록색 이렇게 하나하나 2개. 그러면 이 2개 올놈을 먼저 뽑으세요. 4C2. 그 다음에 여기 A하고 B 사이에 여기 올놈을 또 하나 뽑죠. 2C1.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배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2개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여기 올 거 하나 뽑고, 그럼 나머지 하나 자동.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도 여기 2개 오는 거 뽑고, 여기 하나 올 거 뽑고, 나머지는 자동. 그러니까 얘하고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이 3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5P3은 15, 14, 13이고, 자, 위에는 24 더하기, 얘가 6이고, 얘도 6이죠? 36이죠? 그래서 얘가 60이구나. 그러면 15가 약분돼서 4가 남고, 14가 약분돼서 여기 2가 이렇게 남아서 91분의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20번. 함수 fx가 sin 파이 루트 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x는 a에서 이 gx가 x는 a에서 극대인 모든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 6번째 극대가 되는 놈이 k제곱하고 k 플러스 1 제곱 사이에 있을 때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gx가 극대인 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g'x를 봐야 돼.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을 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이 안에 x가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죠. 이 상태로 우리가 미분을 할 수 없으니까 x-t라는 놈을 새로운 변수로 치환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x-t를 p라고 치환을 해볼게.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해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dt, 얘는 dp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t라는 값이, 얘를 바꿔보시면 t라는 값이 x-p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gx를 한번 바꿔봅시다. 이제 gx는,
자, 구간을 먼저 보셔야 되죠. 이 0은 지금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t가 0일 때야. t가 0일 때 그때 p는 x가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t가 x일 때 그럼 그때 p는 0이 되죠. 자, 그리고 t 대신에 x-p를 집어넣으시고 f에 x-t를 p로 치환했으니까 fp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dt 대신에 이 dt 대신에 마이너스 dp를 집어넣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밖으로 빼서 dp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마이너스가 보기 싫은데 이 구간을 뒤바꿔 버리면 마이너스가 없어지죠. 그래서 한 번 더 쓰면 0부터 x까지 얘도 전개해 주겠습니다. x의 fp 마이너스 p의 fp 예 dp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x를 밖으로 좀 꺼내 주시면 얘는 x의 0부터 x까지 fp 의 dp 빼기 0부터 x까지 p의 fp 의 dp 이렇게 되겠죠. 이게 gx. 그럼 이제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자, 얘는 둘 다 x에 대한 함수니까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그대로 0부터 x까지 fp의 dp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시면 여기 p 대신에 x를 집어넣은 것처럼 바뀌죠. 그래서 x fx 빼기 얘도 x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여기 p 대신에 x가 들어간 것처럼 바뀌죠. 그래서 x의 fx. 그래서 얘네 둘이 지워지는 게 보이는구나. g'x가 0부터 x까지 fp의 dp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건 0을 집어넣었을 때 g' 0이라는 것이 0이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을 해볼 거야. 지금 이 상태로는 좀 보기가 힘드니까 한 번 더 미분하시면 g2'x는 여기 p 대신에 x를 집어넣은 것처럼 fx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fx가 sin 파이 루트 x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얘를 그림을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fx축, y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0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x에다가 0이죠. 이 왼쪽 부분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sin 파이가 되죠. 1을 집어넣으면 자, 그리고 2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여기 x에다가 2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2파이가 되죠. 2파이, sin 2파이일 때도 0이죠.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그 다음 4의 제곱. 이런 놈들을 집어넣었을 때 0이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최대 최소는 1하고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계속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G2'X죠. 근데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건 G'X입니다. 그래서 이 G'X를 미분한 것이 G2'X잖아. 얘가 지금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고 있고 지금 이 간격보다는 이 간격이 더 크죠. 이 간격보다는 또 이 간격이 더 크고 얘보다는 또 이 간격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넓이보다는 이 넓이가 더 크고 이 넓이보다는 얘가 더 크고 얘보다는 얘가 더 크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볼 텐데 이제 G'X의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여기가 Y축이고 경계가 되는 놈들을 먼저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여기에 X축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이 플러스만큼 G'X는 증가를 하겠죠. 증가를 하다가 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니까 다시 감소를 할 텐데 이 올라간 만큼의 높이보다 이 마이너스 구간, 요 구간의 넓이가 더 크기 때문에 올라간 놈보다 더 많이 내려갈 겁니다. 더 많이. 그 다음에 얘보다는 얘가 더 크죠?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내려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얘보다 더 많이. 그 다음에 얘보다는 얘가 더 넓이가 크기 때문에 올라간 것보다는 더 많이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아, 점점 진폭이 커지면서 뭐 여기 5의 제곱도 하나 더 해놓겠습니다. 진폭이 점점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게 G'X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G'X의 그래프를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바뀌는데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이 극대가 되는 순간이죠. 그럼 이때 하고 이때 뭐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얘네들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 여기가 1이고 1의 제곱으로 보겠습니다. 2의 제곱이고. 아, 첫 번째 놈. 극대가 되는 첫 번째 놈은 1의 제곱하고 2의 제곱 사이구나. 두 번째 놈은 3의 제곱하고 4의 제곱 사이구나. 세 번째 놈은 5의 제곱하고 6의 제곱 사이겠죠? 아, 그러니까 이 A1이라는 것은 1의 제곱하고 2의 제곱 사이고 A2는 3의 제곱하고 4의 제곱 사이고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A6은 자, 얘는 다 홀수들이죠. 그러면 여섯 번째 홀수 1, 3, 5, 7, 9, 11 즉 11의 제곱하고 12의 제곱 사이겠구나 라는 얘기죠. 아, 이게 K의 제곱 이게 K 플러스 1의 제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K 값이 1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런 얘기죠. 21번 닫힌 구간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정의된 두 함수가 있었습니다. fx는 sin kx 플러스 2고 gx는 3 코사인 12x다. 이놈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여라. 해서 일단 선생님이 gx는 3 코사인 12x 얘는 표현을 좀 해놨습니다. 먼저 주기를 한번 볼 텐데 주기는 2파이를 12로 나눈 거기 때문에 6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일 거고 여기는 그러면 12분의 파이겠죠. 얘도 그냥 12분의 2파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2분의 3파이 12분의 4파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fx의 그래프는 sin kx 플러스 2야. 그러면 얘 주기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주기는 2파이를 절대값 k로 나눈 건데 여기 문제에서 자연수 k라고 줬으니까 k는 양수죠. k분의 2파이가 주기구나. 그래서 다음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 a가 y는 fx, y는 gx의 교점의 y좌표라면 얘가 교점의 y좌표래. 그렇다면 그 fx가 a가 될 때, 함수값이 a가 될 때 그때 x값이 원소죠. 얘는 gx의 함수값이 a가 될 때 그때 x값이 원소지. 이 x값들이 전부 이 x값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x값이 있으면 여기에도 그 x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fx라는 놈을 좀 이제 그려볼 텐데, 자, 얘가 이 sin kx는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얘는 0이죠. 거기다 2를 더했으니까 위로 일단 두 칸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기가 gx보다 주기가 짧다면 얘는 올라가는데 조금 더 빨리 내려와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만날 때 여기가 A가 될 수 있겠지. 요 만날 때 뭐 봤더니 그러면 여기도 지금 교점이 생기거든. A하고의 교점이. 그러면 이 놈을 뭐 알파라고 한다면 이 집합 안에 이 fx하고 이 빨간 놈이 fx입니다.
얘하고 만나는 집합 안에 알파라는 놈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알파라는 점에서 이 파란색 그래프 gx하고는 이 y는 a하고 만나질 않죠. 그러니까 이 집합 안에는 알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될 수 없겠죠. 그쵸? 아, 그러니까 만약에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교점이 생겼어. 그러면 얘가 어디쯤에서 떨어져야 되냐면 요쯤에서 떨어진다면, 여기서 떨어진다면 얘는 문제될 게 없죠. 왜? 이때 x값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때 x값은 이 집합 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gx가 a가 될 때 x값이기도 하죠. 여기 안에도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조금 더 그려보시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긴다면 여기서 또 교점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얘도 같이, 얘도 뭐 또 다른 a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x값이 fx, 이 집합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집합 안에도 있단 말이지. 아, 그러니까 이 교점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겨야 되는지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교점들이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둘 다 대칭이죠. gx도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fx도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여기서 교점이 생겼잖아? 그러면 반드시 그 축의 대칭인 이쪽에서도 교점이 똑같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함수의 대칭축을 일치시키자라는 얘기야. 두 함수의 대칭축을 일치시키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대칭축이 있는 함수가 뭐 이런 2차 함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축이 있는 함수 중에 뭐 4차 함수 같은 거 이렇게 축이 만약에 똑같다면 이 교점에서 A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렇게 만나는 점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이제 얘가 gx가 되어야 할 거고 얘가 fx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fx가 a가 되는 값이 딱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 gx가 되는 x값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fx가 a가 되는 이 값들이 gx가 a가 되는 그 값들 안에 무조건 다 들어올 수밖에 없죠. 만약에 축이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4차 함수를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얘를 똑같이 그릴 텐데 축을 약간 비틀려서 이렇게 그리신다면 이 교점에 대해서 A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이 fx만 독립적으로 A가 되는 그런 알파 값이 존재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축이 어긋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반대로 얘가 fx가 아니라 요놈이 fx고 요놈이 gx다. 그럼 이 포함 관계가 반대로 되겠죠.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gx라는 함수가 이 a하고 더 많이 만나거나 아니면 똑같이 만나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fx가 더 많이 만나게 되면 gx보다 더 많이 만나게 되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 주기가, 이 fx의 주기가 이 gx의 주기 6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분의 2파이가 6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파이 약분되시고 k 넘기시면 k가 1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좀 정리를 이제 다시 좀 해봅시다. 지우시고
자, 처음에 자, 코사인에 지금 축이 되는 게 12분의 파이, 12분의 2파이, 12분의 3파이, 12분의 4파이. 얘를 기준으로 축이라고 볼 수 있죠. 사인 x가 어떤 사인 x의 대칭축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인 x의 그래프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또는 이런 축에 대해서 극대가 되는 놈이거나 또는 극소가 될 때 이 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를 분명히 그릴 거야. 사인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0 집어넣으면 무조건 2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사인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 그놈의 축이 이 코사인의 그래프의 축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가는데 처음에 이렇게 축이 같아질 수 있어. 이렇게 축이. 아니면 얘하고 축이 같아질 수도 있죠. 요렇게. 아시겠죠? 아니면 얘하고 축이 같아질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극대가 되는 이 놈이 이 축하고 일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사인의 축하고. 처음 극대가 될 때 이 한 주기의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k분의 2파이를 4로 나눠서 2k분의 파이가 12분의 파이거나 12분의 2파이거나 12분의 3파이거나 12분의 4파이거나 땡땡땡 12분의 n파이가 된다는 얘기 n파이가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n은 자연수죠. 지금 그때 k를 한번 볼게. 파이 약분될 거고 이 약분되죠. 역수 취하시면 k라는 것이 n분의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 자연수죠. n도 자연수지. n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6의 약수들, 즉 1, 2, 3, 6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럼 그때 k 값이 6, 3, 2,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수 k의 개수는 4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인하고 코사인의 그래프는 대칭점도 존재하고 대칭축도 존재한다. 그리고 대칭축을 일치시켜주면 주기 함수들을 대칭축을 일치시켜주면 그 놈들의 교점도 그 대칭축에 대칭적으로 교점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27번 두 이산 확률 변수 xy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대. 자, x라는 변수는 지금 누구를 갖냐면 1, 2, 3, 4를 변수로 갖죠. y는 11, 21, 31, 41 이렇게 변수로 갖는데 그런데 보시면 이 11이라는 건 뭐고 21은 뭐고 31은 뭐고 41은 뭐냐고. 아, 여기에다가 10배를 한 다음에 1을 더하면 얘가 나오죠. 여기에다가도 10배를 한 다음에 1을 더하면 얘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y라는 것이 x라는 변수에다가 10배를 한 다음에 1을 더하시면 된다고.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y하고 vy입니다. y의 평균하고 분산이야. 그런데 이 y가 뭐냐고. 10x 플러스 1이고 v의 y가 뭐냐고. 10x 플러스 1이라고. 그래서 얘 계산할 줄 알죠. 얘도 마찬가지 뽑아져 나온단 말이지. 얘는 10에 2x 플러스 1하고 같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 x의 개수의 제곱이죠. 제곱 빼지 100에 vx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은 나와 있어. 2죠.
그 다음 분산, x의 분산 구할 수 있습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 제평평제 이렇게 배웠잖아. 제곱의 평균에서 이 평균의 제곱을 빼라. 즉 5에서 2의 제곱을 빼라. 1이구나. 그래서 얘는 121이 되겠죠. 121. 27번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N 플러스 3 마이너스 SN이 13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이구나. 이 SN 플러스 3 마이너스 SN이 뭐죠? SN 플러스 3에서 SN을 뺀다. N 플러스 세 번째 항까지 합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을 뺀다. 그러면 누가 남을까? A의 N 플러스 3 남을 거고, A의 N 플러스 2도 남겠죠? 그리고 A의 N 플러스 1도 남을 겁니다. 이것이 13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A의 4값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A4 플러스 A3 플러스 A2 이게 뭐죠? 1 집어넣었으니까 13이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A5 A의 6 잘못했습니다. A의 4 플러스 A의 3 얘는 13 곱하기 3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네.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 더 늘려서 집어넣으시면 A6, A5, A4가 13 곱하기 3의 제곱이구나. 그런데 얘는 지금 등비수열이잖아. 보시면 여기다가 R을 곱하면 공비 R을 곱하면 얘가 되죠. 여기다가도 R을 곱하면 얘가 되고 여기다가도 R을 곱하면 얘가 된단 말이지. 즉 이 값에다가 R을 곱하면 얘가 되는구나 라는 얘기죠. 그럼 실제로 봤더니 13에다가 얼마를 곱했죠? 3을 곱했죠. 얘가 R이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A4입니다. 자, 그러면 20 가지고 하겠습니다. 20 가지고 얘는 A4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한 거죠? A4에다가 공비가 지금 현재 3이죠. 3을 2번 곱한 거야. 얘는 A4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한 거고 얘는 그냥 A4고 얘가 13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럼 얘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 얘는 9A4고 3A4 얘는 1A4죠. 다 더해주시면 13의 A4가 되는구나. 13 곱하기 3의 제곱 13이 약분될 거고 A4가 9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9다. 28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선분 AB의 중점을 O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는구나. 그리고 호 AB 위에 두 점 PQ를 이제 잡았는데 각 POA가 세타가 되고 QOB가 2세타가 되도록 잡는다. 두 선분 PB, OQ의 교점을 R이라고 하자. 여기를 R이라고 하자. 그리고 점 R에서 선분 PQ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여기를 H라고 하자. 삼각형 POR의 넓이를 F세타. 그리고 RQ, RB 하고 호 Q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G세타라고 했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원이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각들은 좀 표현을 다 해놓읍시다. 자, 지금 A하고 이 P에서 뻗어나간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죠. 그러니까 이 AP에서 뻗어나간 이 A하고 P에서 뻗어나간 원주각 이 각을 말하는 거지. 이 각이 2분의 세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가 2분의 세타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반지름 1로서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2등변 삼각형이고 그럼 이 각이
또 마찬가지 2분의 세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하고 Q에서 뻗어나간 중심각의 크기가 현재 2세타죠. 그러니까 Q하고 B에서 뻗어나간 원주각, 이 각은 세타가 됨을 알 수 있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현재 OP하고 이 OQ의 길이가 같죠? OP하고 OQ의 길이가 같습니다. 반지름으로써. 그러니까 이 각이 현재 2분의 세타잖아. 2분의 3세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3세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들은 대충 표현을 해 놓은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봐야 되죠. 이제 F세타하고 G세타를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 이 F세타를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하는 게 효과적일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삼각형 보이시나요? POB, 이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마찬가지 G세타의 넓이도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저 삼각형의 넓이를 빼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편의상 S라고 할게. 그러니까 F세타 더하기 G세타라는 것은 결국에는 OPB, 삼각형 OPB의 넓이에다가 S를 뺀 거 하고, 부채꼴 OBQ에다가 S를 뺀 거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F세타 더하기 G세타 라는 것은 삼각형 OPB의 넓이, 삼각형 OPB의 넓이하고 더하기 부채꼴 OBQ, 부채꼴 OBQ의 넓이에서 S를 두 번 뺀 것이다. S를 각각 한 번씩 뺄 거니까 라고 볼 수 있죠. 얘를 RH의 길이로 나누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이제 좀 표현을 해볼게. 먼저 OPB부터 구할 겁니다. OPB는 이 길이 일단 알죠. 이게 반지름이지. 얘는 반지름, 얘도 반지름 1. 그리고 둘 사이에 끼인 각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세타잖아. 그럼 이 각이 뭐죠?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삼각형 OPB의 넓이는 2분의 1에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하고 똑같죠. 플러스, 그 다음에 부채꼴 OBQ의 넓이, 얘도 마찬가지 반지름을 알고 있잖아. 1이고 얘도 마찬가지 1이죠. 그리고 끼인 각도 2세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에 R제곱 1의 제곱 곱하기 끼인 각 2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빼기 2S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이제 뭐 약분을 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얘를 누구로 나누지? RH로 나누겠죠. 그쵸? 요게 RH입니다. 이 길이가. 자, 그럼 내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이 S하고 저 RH의 길이만 세타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 S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요 삼각형인데, 지금 보시면 이 길이를 알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이 각도 알아. 2세타? 그럼 누구만 알면 될까? 요 길이만 알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이 길이를 뭐 L이라고 한번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S라는 것은 2분의 1에 1 곱하기 L 곱하기 사인 2세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L만 또 표현해주면 돼. 이건 일단 잠깐 보류.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RH라는 놈의 길이도 봐야 되는데, 여기를 L로 놨으니까 이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 1에서 L을 뺀 거하고 같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직각삼각형이거든. 그리고 여기가 2분의 3세타야.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1-L의 사인 2분의 3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오케이. 분모가 1-L의 사인 2분의 3세타구나. 그래서 정리를 해서 한번 다시 써보자면 1-L의 사인 2분의 3세타 분의 2분의 1 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 빼기 여기다가 2배를 하죠. 앞에 2가 있으니까. 그러면 L 사인 2세타까지 되네. 그런 상태에서 얘를 세타를 0으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일단 분모 분자가 둘 다 0으로 가는 게 일단 보이죠. 그러니까 막 뭘 하고 싶어. 분모 분자를 세타로, 얘를 세타로, 세타로, 세타로 나누시면 얘는 어디로 가? 2분의 3으로 가죠. 얘는 그냥 1이고 얘도 그냥 1이고 얘는 2로 가죠. 그래서 2분의 3에 1-L에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3 빼기 2L 여기까지 오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L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L 한번 표현해 봅시다. 마찬가지 이 삼각형에서 볼 텐데 OB 아래에서 볼 텐데 지금 여기가 2분의 세타죠? 요 각이 요 놈의 마주보는 변이야. 그리고 지금 이 길이를 구하는 것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 각을 표현하자고. 이 각을 표현해서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합시다. 요 각은 뭐죠? 요 각은 전체 내각의 크기의 합이 파이니까 거기에서 2세타하고 2분의 세타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구나. 그럼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시면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마주보는 변 L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 그런데 걔는 사인 2분의 5세타하고 똑같죠? 요놈분의 마주보는 변 1. L이라는 것이 사인 2분의 세타분의 2분의 5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가 되는구나. 그러면 세타가 0으로 가면 얘네들은 어디로 가죠? 5분의 1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5분의 1로 가는구나.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5분의 1 집어넣으면 5분의 4 그리고 얘는 2분의 3 빼기 5분의 1 집어넣으면 5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간단히 하기 위해서 10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분모는 12고 분자는 15 빼기 4죠. 그래서 12분의 11이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얘네 둘의 합이죠. 그래서 답은 23이 되는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29번 흰 공 4개와 검은 공 6개를 세 상자 A, B, 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단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상자를 먼저 그려놓겠습니다.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흰 공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곳에다가 몰빵해서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4개, 빵개, 빵개. 그런데 어디에다가 4개를 넣을 거냐고? A에다 4개 또는 B에다 4개 또는 C에다 4개 넣는 방법이 3가지죠. 자, 그때마다 이제 검은색 공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야 되니까 검은 공을 2개씩은 넣어놔야 될 거야. 그러면 이제 2개 이상이라는 조건은 모두 만족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검은 공 두 개 해서 4개 썼잖아. 2개 남았죠. 그 2개를 A, B, C에다가 나눠서 넣을 겁니다. 그러면 A에 넣는 개수를 A, B에 넣는 개수를 B, C에 넣는 개수를 C라고 한다면 검은 공이 2개 남았으니까 이 개수들의 합이 2가 돼야 되죠. A, B, C가 뭐 0이 돼도 상관없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얘는 A, B, C가 음이 아닌 정수기 때문에 중복 조합이죠. 여기가 3H2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지? 처음에 흰 공을 3개, 1개, 1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대체 누구한테 3을 집어넣고 누구한테 3개 집어넣고 누구한테 1개 집어넣고 누구한테 안 집어넣을 거냐고. 이 312를 A, B, C에 순서 배치하는 경우의 수하고 같죠. 그러니까 3팩토리얼이죠. 흰 공을 넣는 방법을 다 생각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검은 공을 넣어야 될 텐데 얘도 마찬가지. 일단 2개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검은 공, B에다가 검은 공 하나 넣어놔야 되고 C에다가도 검은 공 하나 넣어놔야 2개 이상씩은 일단 되겠죠. 그러면 검은 공 3개 썼잖아. 3개 남았죠? 그 3개를 여기다가 A하고 B하고 C에다가 나눠서 넣을 텐데 얘도 마찬가지. 얘네들의 합이 3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복조합 3H3이 된다. 그 다음 이번에는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2개, 2개, 1개.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 안 집어넣을 거냐고. 안 집어넣는 놈을 선택하시면 나머지 놈은 2개씩 들어가는 거죠. 안 집어넣는 놈을 선택하는 거. 3시 1, 즉 3가지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검은 공 집어넣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2개씩 들어가 있고 여기다가 검은 공 일단 2개 넣어놔야 돼. 그럼 검은 공 4개 남았죠? 즉 나머지 검은 공 4개를 여기다가 남김없이 집어넣는 경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다. 즉 3H4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2개, 1개, 1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런데 누구한테 2개를 집어넣을 거냐고? 3시 1 얘도 3가지죠. 곱하기 자 여기다가 지금 여기 1개밖에 없으니까 검은 공 1개씩 일단 넣어놓고 그럼 검은 공 4개 남았거든.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가 돼야 된다. 즉 3H4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를 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3H2가 얼마죠? 4C2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6이죠. 얘가 6. 그래서 18이고 3H3은 누구죠? 5C3이죠. 5C2죠. 10개지. 그래서 3팩 6하고 곱하시면 60이다. 그리고 3H4는 얼마? 6C4니까 6C2랑 똑같죠. 그러니까 6, 5, 30을 2로 나눠 15개지. 그러니까 곱하시면 45. 얘도 45.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시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90이고 이렇게 하시면 150이고 이렇게 더하시면 168이 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흰 공을 먼저 집어넣고 생각을 하자. 물론 검은 공을 먼저 집어넣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검은 공의 개수가 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를 처음에 집어넣는 경우의 수를 셀 때 조금 더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흰 공을 먼저 집어넣은 거야. 30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B에 대하여 AB의 최대값, 최소값을 뭐 이렇게 하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대. 그랬을 때 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지수 함수가 2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인데 보시면 X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 전체 앞의 개수가 또 마이너스입니다. 얘는 X 앞의 개수가 플러스고 여기 앞에도 플러스잖아. 그러면 이 두 함수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분명히
원점 대칭을 한 다음에 x축,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그래프일 거야. 둘 사이는. 그러니까 이 지수 함수하고 얘를 뭐 y 이렇게 놓고 얘도 y 이렇게 놨다면 이 두 지수 함수는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원점 대칭 이동한 다음에 걔를 다시 평행 이동한 거니까. 그러면 어떤 점에서 대칭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둘의 고정점들을 보시면 됩니다. 항상 지나는 점들이 있죠, 지수함수는. 그 점은 뭐냐면 이 지수가 0이 될 때, 즉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1, 1을 집어넣으시면 그때 y 값이 마이너스 1이네. 그리고 요 놈은 x에다 2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야 지수가 0이 되죠? 2, y 값이 1이 되겠죠? 얘네 둘의 고정점의 딱 가운데를 지날 거야. 그러니까 그 점은 둘의 중점 더해서 2로 나눠 2분의 3, 0이 된다라는 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1차 함수가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랬을 때 a, b의 최대값입니다. 그럼 a가 뭐고 b가 뭐냐? 이 a라는 것은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지. 이 b는 y절편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먼저 지수 함수들부터 그림을 좀 그려놓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놈은 원래 지수 함수를 원점 대칭 이동한 다음에 평행 이동한 거니까 그림이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여기 뭔가 점근선이 있고, 그런데 얘가 1,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된대. 1, 마이너스 1. 여기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1을 지나서 저런 형태로 그림이 잠깐만 그려져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표현을 해놓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y는 2에 x 마이너스 1은 반드시 지난 점이 2,1이죠. 2,1, 2,1. 여기를 2, 이쯤을 뭐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그림이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y는 2에 x-2.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를 봐야 됩니다. 이 사이에 있어야 돼. 두 그래프 사이에. 자, 그러면 이 기울기가 음수가 될 수 있을까?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이에 있을 수가 없죠. 이 사이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단 기울기는 0보다는 어때? 크거나 같은 것도 상관이 없죠. 지금 그리는 선생님이 거의 다 안 그렸는데 얘를 쭉 그려보시면 얘는 점근선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점근선을 따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0인 건 가능하니? 기울기 이렇게 0인 거. 0인 건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기울기가 얘가 A는 0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y절편은 뭐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둘의 곱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 그럼 최대가 되려면 일단 기울기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곱이 양수가 나와야 될 거니까 그랬을 때 b가 0보다 크면 될 겁니다. 그리고 최소일 때는 반대로 기울기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그리고 y절편이 0보다 작으면 최소값이 음수로 이제 나오겠죠. a가 0일 때보다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아서 음수일 때가 더 작을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최대가 될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기울기도 막 바뀌고 y절편도 막 바뀔 거야. 그러니까 y절편이 일단 양수니까 y절편을 일단 하나 고정을 시켜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y절편이 예를 들어서 좀 크게 봅시다. y절편이 만약에 얘라고 해볼게. 그럼 기울기가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그런데 y절편이 얘일 때는 기울기가 가장 클 때가 좋겠죠. 최대가 되려면. 그럼 기울기가 가장 클 때면 그 사이에 있으려면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제일 좋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런 놈들은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접선만 보면 되죠. 마찬가지 B가 이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이런 어중간한 놈들보다는 이렇게 접할 때가 제일 좋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림이 너무 많이 그렸으니까 이거 좀 지우고 생각을 해보자면, 자, y절편이 뭔가 있고 거기에서는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둘의 곱이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접선을 한번 구해 볼 거야. 접선을 구하려면 접점을 설정해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이 접점을 t, 2에 t-2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놈의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는 얘를 미분한 다음에 t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2에 t-2가 기울기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기울기 2의 t-2에 어딜 지나? x-t, 플러스 2의 t-2를 지나는구나. 그러면 이때 y절편도 표현할 수 있죠. 그때 b가 뭐가 되는 거야? x에다가 y절편이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을 때죠. 그러니까 2의 t-2 공통이고 1-t 이렇게 되겠네. 아, 그리고 누가 a죠? 기울기 얘가 a죠. 그럼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a 곱하기 b잖아. a 곱하기 b. 자, 그리고 얘가 언제일 때를 구하는 거죠? 0보다 클 때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 함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1-t가 0보다 클 때죠. 즉 t가 1보다 작을 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b를 한번 볼 텐데 a가 2의 t-2고 b는 1-t에 2의 t-2죠. 그러니까 1-t에 2의 2t-4구나. 그럼 요놈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보자. 이때 a, b 값을 그냥 y라고 놓겠습니다. 이 y 값이 최대일 때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먼저 얘를 미분하시면 앞에 거 미분 마이너스 1이죠. 뒤에 거 그대로 2t-4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1-t에 얘는 미분하시면 2의 2t-4에 2가 튀어나가죠. 그러면 2의 2t-4는 공통이고, 자, 2-2t에서 1을 빼니까 1-2t구나. 얘는 무조건 양수고, 아, 얘가 음량 변화가 생기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1차 함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만나는 점이 2분의 1이겠구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실제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구나. 우리는 여기 1보다 작을 때만 보는 겁니다. t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대값을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최대값은 뭐지? 자, 이 y값의 최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t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2분의 1에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2의 마이너스 3제곱이구나. 아, 이게 m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아, m값 구했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소를 볼 거야. 최소를 볼 텐데, 최소는 기울기는 일단 양수일 거고 y절편이 음수일 겁니다. 그러면
y절편을 고정한 상태에서 y절편을 이렇게 고정해 놓을게. 그 상태에서 기울기가 절대값이 최대한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접선이 될 때가 제일 좋겠네. 그런데 y절편도 마찬가지. 절대값이 제일 크면 좋겠어. 그래야 곱했을 때 음의 절대값이 제일 커지죠. 그럼 얘를 좀 더 내려볼 수 있겠지. 그래서 접선을 그려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언제 이 y절편이 내려가면 접선의 기울기도 커지죠, 지금. 최대한 내리면 좋겠지. 최대한 내렸을 때 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서도 접하고 여기서도 접하게. 이해가십니까? 여기서도 접하고 이쪽에서도 접하게 그린다면 기울기도 커지고 y절편도 최대한 작아지죠.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얘네들은 분명 아까 처음에 이 두 지수 함수가 2분의 3,0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지수 함수에 동시에 접하는 이 직선도 2분의 3,0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일단 누구를 지나는 직선? 2분의 3,0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현재 기울기 a고 x-2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 이 접점을 t, 2에 t-2라고 한다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얘가 어디를 지나? 2분의 3,0을 지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3,0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y좌표는 0이고 2에 t에다 2분의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t에다 집어넣으면 안되죠. t-2에 x에다가 2분의 3 마이너스 t 더하기 2의 t-2 이렇게 되죠. 근데 2의 t-2제곱은 0이 아니기 때문에 0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그냥 나눠주신다면 0은 2분의 3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때 t 값이 2분의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a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 a 값이 그때 a 값이 2의 2분의 1제곱이 되는구나. 됐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의 2분의 1제곱의 x 빼기 2분의 3에 또 a가 곱해지니까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네. 얘가 a고 얘가 b구나. 그럼 그때 이제 최소값도 나오는 거죠. 그때 최소값 둘이 곱하세요. 둘이 곱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에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하고 최대값하고 두 개를 다 구해놨죠. 자, 그랬을 때 누구를 보는 거야? 절대값 m 곱하기 m의 세제곱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m이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3제곱이고 곱하기 m의 세제곱 얘를 세제곱하시면 마이너스 8분의 27에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2의 세제곱이 약분이 될 거고 둘이 곱하시면 16분의 마이너스 27 이놈의 절대값이니까 16분의 27이 되겠구나 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얘네 둘의 합을 구하여라. 그래서 정답은 43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